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에 골몰하느라 그들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고 그들의 평가에 이를 일비하는 것은 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잘 살아왔다고 우쭐할 일도,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저 나다운 인간관계를 잘 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면 된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세미 작가님의 관계의 내공입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관계의 내공 제목을 보고 심리학자나 상담 전문가의 책이겠지 생각했었는데요. 저자는 30년 가까이 삼성물산과 애경그룹에서 회사 생활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저자는 막말하는 상사, 눈치 없는 동료, 무례한 후배, 갑질하는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해결하며 느꼈던 일들을 글로 풀어놓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좋았던 점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우물거리는 말투는 나를 만만하게 봐도 좋아요 라고 스스로 허락해주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이 책을 통해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관계의 내공이 레벨업 되길 바랍니다. 관계의 내공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관계의 넓이가 아닌 관계의 질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 둘째는 천성과 상관없이 인간관계는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 셋째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타인과도 관계를 잘 맺고 행복하다는 것. 나쁜 관계들은 끊어내고 자기 자신부터 행복해지길 응원하며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호감 주는 사람의 태도.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 대단한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참 호감형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끌리는 사람, 호감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의 이미지는 태도와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좋은 인상을 주는지, 어떻게 말해야 호감으로 자신을 모장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무기를 얻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쓸 때 일이다. 노트북을 들고 시내의 한 카페를 찾았다. 마침 밸런타인데이라 젊은 연인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큰 테이블 한쪽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연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다. 남자친구가 친한 여자 후배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원인이었다. 왜 걔랑 찍은 사진을 올려? 어떻게 그래? 아, 그만 좀 해. 너는 안 그랬냐?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후 남자는 정확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월 며칠에 여자친구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는지 읊어댔다.
여자도 질 수 없다는 듯이 남자친구가 과거 잘못했던 일을 하나하나 들춰냈다. 듣다 보니 묘하게 빠져든다. 법정 드라마가 따로 없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귀 기울이다가 문득 드는 생각. 어쩜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짚어낼까? 남의 실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연인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독이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남의 실수를 얼른 툭 털어버리는 기술이 남다르다.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걸 아는 영민함이 있다.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닌 건 아닌 거지. 남이 잘못한 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한 방에 쏟아붓거나 따지는 사람에게는 있던 호감도 사라진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대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유연해진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상대를 어려워하거나 과도한 예의를 차리는 것과 다르다.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출연자인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에게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동갑내기이고 방송과 영화에 함께 출연하며 오랜 시간 우정을 쌓은 사이다. 하지만 친하다고 해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너나 야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물론 반말을 할 때도 예의를 갖춘다. 서로를 위해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는 습관과 같아서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수년 전 한 배우가 발렛 파킹 기사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비용을 건네는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렇듯 타인에 대한 존중은 누구를 대하든 어디에서나 무심코 나온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건성건성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진심으로 타인을 위하는 태도. 사람은 타인의 진심을 읽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등 가짜는 자기 자신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타인의 마음을 끌어당기지는 못한다. 몇 해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옆차를 긁어버렸다.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하자 한 중년 남자가 잠옷바람에 코트만 걸친 채 나타났다. 미안한 마음에 쩔쩔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험 처리를 하든가 현금으로 배상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새벽에 폐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 요구는커녕 비난 한마디 없었다. 짧은 말에서 비아냥이 아니라 걱정이 느껴졌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진심이 잊히지 않는 것을 보면 진심의 수명은 대단히 길다. 호감 가는 사람의 비결, 긍정성. 호감 가는 사람의 태도 중 백미라고 할 만한 것은 긍정성이다. 흔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데 긍정성을 갖춘 사람은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계속 흩뿌린다. 전파력도 강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덩달아 들기도 한다. 한마디로 긍정성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긍정성의 경우 천성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일단 실패에 의연하다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관문의 하나로 여긴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그 회사만 안 들어갔어도, 저 사람과 결혼만 안 했어도, 이처럼 지금 해봐야 소용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라 진을 빼지 않는 것은 긍정적 마인드의 필수 조건이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은 예기치 않는 상황이 터질 경우 책임 소재를 먼저 따지지 않는다. 대신 해결 방법을 찾으며 동시에 몸이 움직인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도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의외로라는 말을 자주 쓴다. 어렵고 난감한 일이 떡하니 앞에 닥쳤을 때 나는 의외로 맷집이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어서 쩔쩔매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의외로 잘 놀라지 않아요 라고 농담할 줄 안다. 긍정성은 위트가 더해질 때 더욱 큰 매력을 발산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는 일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 호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야 남도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남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쉽게 잊을 만큼 관대하고 차별 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진심이라야 한다. 그런 마음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긍정성이 더딥혀진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면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다.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비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돈도 권력도 소위 금수저라고 말하는 배경도 아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담담하고 건강한데 누구는 피 철철 흘리는 상처를 입는 멘탈의 차이다. 누군들 유리 멘탈로 살고 싶겠냐마는 타고난 천성이나 자라난 환경의 영향으로 작은 일에도 쉽게 부서지고 자주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마음속 깊숙이 긁혀도 겉으로는 아닌 척 웃어넘긴다. 그래서 상처가 안에서 곪고 흉이 진다. 상처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행복할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이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에 나는 유난히 상처받는 것, 그것이 불공평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상처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쳇바퀴에서 해방될까? 매사에 상처받는 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결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시나리오를 쓰자. 나를 사랑하는 시나리오의 첫걸음은 일단 되고 싶은 나, 내가 원하는 나를 마치 작가가 된 양 설정해 보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특히 유난히 남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고두고 되씹으며 상처받는 유형이라면 더더욱 자신이 원하는 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쓸데없이 남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나. 무례하게 밀어붙이듯 요청하는 일은 명쾌하게 거절하고 상대가 나를 미워할까 괴로워하지 않는 나. 친하지 않는 친구나 동료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하되 망설이지 않고 참석은 못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나. 애인하고는 잘 지내냐는 둥, 그래가지고 결혼이나 하겠냐는 둥,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직장 상사의 말에는 선 넘으셨는데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죠? 라며 유쾌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나. 남의 눈이 무서워 억지로 하는 모든 행동은 멈추기로 원칙을 세운 나. 이처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공의 성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서 시나리오에 설정된 그대로 주인공의 역을 해낸다고 생각해보자.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내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차츰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마음의 호신술 배우기. 밤길을 가는데 만약 괴한이 나타나 나를 공격한다면, 특히 여성이라면 이런 무서운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다. 비록 써먹은 적은 없지만 배우는 당시에는 흥미진진했고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기까지 했다. 그래, 혹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배운 걸 기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거야. 호신술은 말 그대로 내 몸을 보호하는 무술이다. 그런데 몸처럼 마음도 스스로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마음 역시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른다. 무방비한 상태로 당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호심술을 배워 나를 지킬 것이냐. 당연히 후자를 원할 것이다. 호심술의 기본은 타인의 공격에 쓸데없이 상처받지 않고 공격을 받더라도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 습관이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남자 출연자가 여자 코미디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코미디언은 그 발언을 웃어넘기지 않고 남자 출연자에게 상처 주네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머쓱해진 남자는 사과를 했다. 전쟁터 같은 방송계에서 그녀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인기를 얻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건 바로 호심술을 발휘하는 것. 이미 그녀는 상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었다. 마치 단단한 곳에 화살이 부딪히면 탕 하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 타인의 공격도 튕겨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호심술은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이 타인에게 까칠하게 굴거나 반감을 사는 행동이 쌓이면 상대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오픈하거나 기대는 것도 무방비한 태도다.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한 발 다가설 때도 속도와 친밀도를 조절해야 한다. 모두가 내 마음과 같지는 않다. 내 기준을 들이대며 왜 나와 똑같지 않냐고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건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꼴이다. 그래서 호심술 중 가장 큰 기술은 상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다. 관계의 원칙에 충실하자. 사람들이 쉽게 하는 착각이 있다. 많은 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안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친목회나 동호회를 쫓아다닌다. 그런 모임들 중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모임도 있지만 그저 자기 자랑 혹은 남의 뒷담화나 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만나면 좋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알아두자. 보험 드는 셈치고 다리라도 걸쳐놓자는 마음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 모임이 자제됐던 2020년 12월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에서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송년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식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모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모임에도 사회생활이라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사람이 많다.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에 수많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별로 교류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외로움이나 소외라는 가짜 감정에 상처받지 않는다. 내가 정한 내 원칙에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면 쉽게 상처 입지 않는다. 친하지도 않는 지인들 정기 모임에 초대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는 없다. 내 원칙은 진실된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강한 마음이 탱탱볼 튀어오르듯 나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한다. 성숙한 사람이 타인을 품는 법. 사람이 참 그릇이 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칭찬이다. 그릇이 크다는 말은 여러 종류로 쓰인다. 부자가 되는 돈그릇, 인품을 나타내는 말그릇, 그리고 관계를 담는 사람 그릇. 그 중에서 사람 그릇은 무엇보다 크기가 중요하다. 무조건 넉넉해야 많은 사람을 담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그릇이 커야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고 남을 도울 수도 있다. 만약 인생의 가치를 인간관계의 질에서 찾는다면 무엇보다 성숙하게 사람을 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B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친정어머니 손에 맡겼다. 매출로만 보면 직원을 2명은 두어야 하지만 인건비를 줄이려는 욕심에 P가 그야말로 1인 3역을 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근근히 버틴다. 과로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몸이 힘들 때마다 남편에게 원망을 퍼붓는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운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결혼 10년 만에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를 깨끗이 날려먹었다. 그러곤 다시 중소기업에 들어가 축 처진 어깨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라치면 한심하다 못해 억장이 무너진다. 우라병이지 싶도록 몸도 마음도 힘들고 남편과는 거의 대화 없이 지낸다. 어쩌다 말을 해봐야 가시돋친 독서를 뿜을 뿐이다. 사는 게 힘들고 재미라고는 없다. 전업주부인 Y에게 유기견 자원봉사단체가 총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1년 전의 일이다. 원래 약자를 돌보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한 Y는 흔쾌히 그 일을 시작했다. 월급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직장인만큼이나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쩐지 지쳐가기만 한다. 이유는 회원들의 뒷소리가 너무 많아서다. 쥐꼬리만한 활동비를 제대로 썼냐 못 썼냐를 시작으로 왜 그 시간에 모이냐, 효율이 있네 없네, 관리가 엉망이라는 둥 끝도 없는 수군거림에 질려 나가 떨어질 정도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부정적인 언론을 조장하는 W가 문제였다. 언제나 사람들을 휘두르며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키는 그녀 때문에 Y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들은 왜 힘들고 불행하다 느낄까? 자신을 둘러싼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우리는 살면서 늘 크고 작은 사람들의 문제로 수없는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사람을 품는 그릇의 크기만 키울 수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사람 그릇을 키우는 성숙한 마음 습관은 어떤 것일까? 버릴 것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라.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확 넓어짐을 느낀다. 정리를 하려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넓혀야 결국 사랑 그릇이 커진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려면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과 후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미련, 의미 없는 것에 대한 욕심, 타인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버려야 할 품목들이다. B가 남편을 자신의 그릇에 넉넉히 담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미 실패한 사업에 대해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 왜 그때 못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이미 손해본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랑하는 이를 다시 넉넉히 품기 어렵다. 지킬 것은 단단하게 지켜라. 인생관이 뭡니까? 라고 나이 든 사람에게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가치관, 인생관은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무엇을 결정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의 지표가 있어야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Y가 힘든 이유도 따져보면 자신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왜곡된 시선이나 루머의 감정이 휘둘려서 원래의 본인의 목적인 유기견에 대한 헌신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가치를 잊은 것이다. 만약 Y가 세상을 사는 지표 중에 인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소한 장애물은 기쁘게 무시한다는 항목이 있다면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의 가치보다는 자신이 뒤집었을 왜곡된 평가에 집중하면 결국 마음이 힘들고 흔들린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단단히 지킬 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사소한 것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다.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는 참 다양하다. 누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다양한 거다, 세상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많은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의 다양한 면을 일부러라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아닌 낯선 사람을 인생이라는 무대 위 주인공처럼 따뜻하고 감탄스럽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다르다고 해야 맞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나도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정도로 마음을 느슨하게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된 셈이다. 보이지 않는 저 안쪽까지 시선을 주고 알아봐주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다.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상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졌느냐의 문제다. 다행인 것은 사람을 품는 그릇의 크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을 넉넉히 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다. 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이면을 애정어린 눈으로 보는 노력을 서툴지언정 자꾸 시도할 때 점점 더 커지는 자신의 그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 내가 만만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때때로 이렇게 불쑥 우라가 치밀 때가 있다. 유독 사람들이 나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고민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리다고 해서 만만히 보는 것도 아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직위의 높낮이도 상관없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애석하게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려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선 말투를 교정해 보자.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한 가지를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말이다. 우물거리거나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꼴이다. 보통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다.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끝을 흐리며 자신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말을 한다. 이러면 약한 사람으로 보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해도 반격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는 기본기 중 하나는 일단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A 브랜드에서 강남에 새로 매장을 오픈했다. 갑자기 복주한 손님들 때문에 특정 상품이 품절되어 고객 컴플레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을 직장 상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팀장님, 오늘 오픈한 매장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물량은 충분히 가져다 놨는데요. 의외로 다른 상품을 찾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만만하게 보이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팀장님, 오늘 오픈한 강남점에 고객 컴플레인 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일단 무슨 말을 할지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머리에 똑 부러지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간단히 메모를 해서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남이 만만히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논리적으로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 같은 군더더기는 빼고 숫자 중심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는 버릇을 갖추면 저절로 몸에 자신감이 붙는다. 반대로 자신 없이 쭈뼛대면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매모호한 부분은 걸러내는 습관.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복변들이 항상 숨어 있다. 못된 사람들, 말로 화살을 날리거나 나를 공격하는 복병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데 중요한 건 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정확한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만만히 보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죠? 라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핵심을 요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바로 애매모호한 부분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나눈 후 반드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주요 내용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나중에 나를 만만히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의견을 제 의견은 이라는 시작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다. 말꼬리를 흐리며 저야 그냥 이라고 중얼대는 건 만만히 봐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약함을 드러낼 때를 구분하는 습관. 한 인기 연예인이 자기 고민은 색깔이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다. 자신은 그냥 남에게 잘 맞춰준다고 한다. 이런 유형은 마음이 약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한다. 일과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만한 이미지를 주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빈틈이나 약점을 보일수록 기회를 노려 무리하게 굴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상대를 배려하고 돕는 천성을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하지만 나의 약한 마음은 좋은 상대에게만 선별적으로 드러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부당한 행동에 제대로 반응하는 습관. 누군가 무례하게 말하면 무안해서 혹은 화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 웃어넘기는 경우가 있다.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가며 그런 옷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야? 라며 실실 웃는 선배라든가 야근을 시키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남친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라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웃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침묵으로 항의하든지 지금 말씀 대단히 무례했던 거 아시죠? 라고 말해준다면 아마 다음부터 그런 식의 부당함은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신이나 남이 무안할까봐 그냥 참고 웃어넘기는 습관은 오늘부터 버려야 한다. 부당한 행동에 제대로 반응하기. 이것이 바로 만만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다. 무례한 요구에 당당해지는 습관. 무리한 부탁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진다. 때를 쓰듯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사이에 라고 하면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라고 묻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맑은 얼굴로 거절해야 한다. 다 그런 거지. 돕고 살자 라고 하면 원칙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고 웃으며 거절해야 두고두고 편하다. 원칙이 아닌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번에 안 들어줄 경우 지난번은 되고 왜 이번에는 안 되냐고 얼굴을 붉히며 당신을 공격할 것이 틀림없다. 만약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죄송하다고 얼굴 붉힐 필요 없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이번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무례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는 항상 당당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를 교정하자. 성장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만만히 볼 만큼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빈틈이 보일지언정 만만하지 않다. 허술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실력이 없으면 허술한 건 그냥 단점이고 만만해 보이는 원인이다. 유명 연예인, 과학자, 스포츠 스타 등 그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이 허당 짓을 하면 매력이라고 한다. 설툴고 실수해도 다 인정하고 재미있어 한다. 유명 소설가가 저는 동계산을 잘 못해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한들 누가 만만히 보는가?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 관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성장하면 최소한 직무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노력 없이 힘들다고만 하면 답이 없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서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만만히 보이지 않을 만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직무든 인간관계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난이도 높은 처세술에 몰입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싹 다 정리해도 된다.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불행하게 엮여 지내기보다 외롭지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면 좋은 사람이 다시 하나 둘 눈에 띌 것이다. 그때 차근차근 이 책의 메시지를 적용해 보기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 여기서 마칩니다.